2019 월드바둑 챔피언십 8강전. 자, 이제 대회가 시작된 지 4시간이 좀 안 됐거든요. 네. 이제 슬슬 이제 흐름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대구, 아직까지 흐름이 괜찮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정환 구단은 초반부터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고요. 특히 이제 야오야너 7단이 중앙 쪽을 잘못 건드리면서 오히려 더 박정환 선수가 좀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 네. 지금은 집으로도 괜찮고 또 전체적으로 두터워서 중반이지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편한 흐름입니다. 지금 뭐 백돌이 엷은 돌도 있고 또 집도 뭐 나쁘지 않고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신진서 선수의 바둑은 초반에 장쉬 구단이 정말 극단적인 실리 작전을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모양 작전을 펼쳤는데 지금은 이렇다 중반전 없이 바로 끝내기 승부가 됐는데 역시 이 바둑도 집으로 가더라도 신진서 구단이 좀 괜찮아 보이는 바둑이라서 두 판 모두 좀 우세하다, 또 괜찮은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두 판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또 한국의 유창혁 구단도 커제 구단을 상대로 8강을 네. 치르고 있죠. 네, 그 바둑은 잠시 봤는데 그 바둑은 약간 이제 집 균형이 조금 이제 유창혁 구단의 흑인데 집 균형이 약간 모자란 것이 아닌가. 아직은 조금 불리한 형세인데요. 그 바둑도 응원을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3명의 기사가 8강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먼저 박정환 구단과 중국의 라오야너 7단의 경기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국은 일본 기원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지가야 여기 이제 일본 기원 바로 앞에 있는 지하철역이고요. 내려서 도보로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한 3, 4분이면 도착하는 걸로. 네, 일본 기원을 찾아가는 모습,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오야너 7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국. 몇 수 진행이 됐습니다. 네. 백이 여기 극소 자리를 지킨 데까지 보셨고요. 흑이 중앙 쪽을 2번 이렇게 응수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두고 입구자로 두어서 응수를 시킨 다음에 결국 가장 큰 자리인 좌쪽 막는 곳에 손이 돌아왔고요. 이 두 교환은 선악이 사실 좀 따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변 쪽으로만 놓고 보면 백이 뭐 이런 곳에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악수의 가능성이 많지만 반대로 이쪽 넉점을 끊어갈 때는 상당히 두텁게 끊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노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변 쪽 집으로는 손해를 본 대신 두터움을 얻은 이 교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정환 선수는 지금 이 바둑은 계속해서 두텁게 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수 이렇게 둔 수는 계속 백의 엷은 곳을 노리겠다. 그리고 여차하면 이쪽으로 찔러가는 것도 노리겠다. 뭔가 집으로는 여기 깨지는 수가 남아있어서 하변 쪽으로는 악수지만 네. 지금은 기존에 있는 집으로 그리고 두터움으로 충분히 이 바둑을 계속 이 우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돌이 온 것의 또 한 가지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요. 백이 이런 곳 또는 입구자로 두었을 때도 여기 축 나오는 것이 지금 방비가 되어 있어요. 아, 계속 방비가 되나요? 이렇게 단수치고 단수쳤을 때 이 머리 와 있기 때문에 네. 원래는 붙이는 수, 날이 짜는 수 모두 축머리의 느낌이었다면 지금 이 수가 멀리서나마 이 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선 입구자로 붙였네요. 거기는 사실 백이 두지 않으면 흑이 이런 곳까지 파고들어서 치받거나 붙여 넘어가는 수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요. 또 붙인 수는 이곳도 보시면 이 붙이는 수가 없으면 흑이 가만히 늘어서 잡을 때 젖혀가게 되면 당장 사활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받아두면서 우변도 지키고 하변 이 좌하 쪽 사활도 돌보는 한 수입니다.
나아가서는 나중에 이렇게 나가는 수를 보고 있기는 한데 네. 이 수를 백이 노리기는 사실상 쉽지 않고요. 아, 그 전에 보여주셨던 끊는 노림이 있어서요. 네, 그리고 지금은 하나 이교환만 해두더라도 나가는 건 장문으로 나중에 나가면 장문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또 오히려 백이 노리기보다는 흑이 노려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죠. 지금 같은 경우도 글쎄요. 그냥 가만히 늘어두어도 여기가 백이 사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깨자니 꽉 막으면 이 돌 연결할 때 꽉 끊어가 버리면 이게 다 걸리거든요. 네. 가만히 늘어두는 수도 상당히 두터워 보여요. 뭐 이런 곳을 어딘가를 받으면 정말 깔끔하고 아주 완벽한 형태로 집이 다 나기 때문에요. 이렇게만 집이 나도 형세가 괜찮은 네, 거죠? 괜찮죠. 어딘가요? 하변 쪽으로 손이 가기는 했는데 가장 무난한 수는 이렇게 두면 집으로는 가장 확실하게 지키는 수이지만 역시 늘어서 두텁게 두네요. 계속 두터움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박정환 구단은 는 수도 두텁게 상대의 약점을 은근히 계속 노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은 모양이 자체로도 뭐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흙이 득일 뿐더러 이런 식으로 하변에 깔끔하게 집이 나면 이 바둑은 집으로 흙이 앞서는 바둑입니다. 더군다나 여길 둔다고 해도 전체 백돌이 아직도 안생은 아니고요. 나중에 정말 이제 백이 뭔가 다른 곳을 두었을 때 네. 우직근 끊어가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여기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백을 또 괴롭혀가면 거기에 따른 부수입, 거기에 따른 또 이득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흙이 집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두텁기도 하니까요. 확실히 처리하기가 편합니다. 네.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백이 어딘가를 이제 지키나요? 이렇게 지켜주면 사실 흑이 아주 편한데요. 3-3 쪽, 우변 쪽 백이 뭔가 노림을 강행해 왔을 때 확실하게 여기를 제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들여서 하변 쪽을 지켰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곳 들어온 백돌을 못 잡고 살려주면 그 앞에 두었던 돌들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텁게 지킬 때는 백이 침투했을 때 후속 수단까지 다 보아 놓아야 되고요. 백은 지금 하변까지 들어와서 버티고는 싶은데 여기 정말 두고 싶은데요. 가만히 막더라도 이게 참 백의 응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여기 두는 거는 당장 이어도 여기만 놓고 봐도 연결이 확실치 않은 데다가 어떻게 힘들게 연결을 하더라도 지금 끊는 게 당장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수 지면 나와서. 흑은 좌하 쪽 석점 버리더라도 전체를 끊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노림이 있는 이상 네. 흑이 여기 오는 이 그림이 나온다면 중앙 백돌은 다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이 이곳을 정말 두고 싶어도 못 두는 거죠? 네, 막히는 순간 워낙 출혈이 크기 때문에 쉽사리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어딘가를 받자니 그냥 제자리 걸음, 공배 두는 느낌이고 이렇게 되면 집으로도 나쁘고 여전히 엷으니까 백이 고민입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받으면 앉아서 지는 것 같은 네. 기분이 들고요.
라우야너 선수가 착점하기 정말 힘들겠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지금까지는 완급 조절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죠. 급하게 상대 약점을 찔러가는 것도 아니고 두텁게 상대가 반격할 틈을 잘 주지 않으면서 조금이라도 무리를 하면 응징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무리를 하자니 응징당할까봐 두렵고 그렇다고 참아두자니 형세는 계속 뒤처져 있고 형세가 불리한 쪽에서는 사실 가장 좀 갑갑한 느낌입니다. 승부를 한번 걸어 가볼 만한 곳이 있어야 하는데 백 입장에서는 찾기가 지금 쉽지 않은 거죠. 우선 백이 노릴 수 있는 것이 우하 쪽에 좀 맛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노려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석점을 나중에 이 한 점과 연관지어서 뭔가 끊어가거나 어떻게든 시비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양쪽 모두 아직은 백이 넓기 때문에 백이 노릴 수 있는 지금 시기는 아니고요. 우선은 그래도 뭔가 들어가는 게 불리한 쪽에서는 여기 지키고 있는 것보다는 버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는 두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늘어지는 형태가 되고 또 막는 것은 흙이 다음에 또 젖혀가는 자세가 제격이기 때문에요. 두기도 쉽지 않고 형태가 불리한 쪽에서는 역시 버텨가는 게 지금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흙이 여기를 눌러가거나 해서 네. 뭔가 두터움을 발휘해서 이 중앙 쪽 부수입을 챙겨가겠죠. 그때의 변화까지 다 봐야겠군요. 네. 착수를 했는데요. 묘한 곳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갑니다. 거기를 이었다는 것은 우선은 받아라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가 공배가 차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다음에 백이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뭐 씌운다거나 충머리를 쓴다거나 하면서 간접적으로 여기 끊기는 것에 대한 보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끊어가는 것은 이런 식으로 씌워갔을 때 흙이 억지로 잡는 것은 사실 덩치가 작아지거든요. 이제는 덩치가 작을 수도 있고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이 한 점만 나가는 수가 다시 생길 수도 있어서 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받아달라는 뜻입니다. 그때 뭐 지킨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좀 흙을 성가시게 만든다든지 우선은 흙이 빵 따내는 흐름이 되면 워낙 깔끔한 형태가 되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흙을 귀찮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변화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네. 자, 입구자는 뭐 가장 확실한 지킴수고요.
여기가 의미가 있는 것이 나중에 이제는 흙이 따내는 게 아니라 막아서 정리를 하고 여기 한 칸을 띄게 되면 상변 쪽에 집이 없던 집이 늘어납니다. 원래 100집이 날 가능성이 있던 자리가 이름 교환을 통해서 흙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흙집이 뭐 한 10집 정도는 나죠. 이제 대국 시작 4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 사용 정도를 본다면 두 기사가 좀 비슷하게 사용했을 것 같은데요. 초반에는 랴오야너 일단 좀 빨리 두었고요. 상대적으로 중반 들어서는 오히려 박정환 선수는 좀 쉽게 두터운 수를 골라서 두었고 랴오야너 칠단이 뭔가 계속 비틀어가면서 또는 버티는 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많이 사용한 느낌이고요. 계속 시선은 약간 중앙 쪽을 향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중앙을 지킬까 아니면 버틸까를 보고 있고요. 네, 랴오야너 7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백이 어떻게 둬도 흙은 대비책이 있는데요. 자, 이 생각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신진서 구단과 일본의 장시 구단의 대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진서 구단과 장시 구단. 자, 이 대국도 일단 신진서 구단이 좀 기분 좋은 흐름으로 중반을 맞이했는데요. 네,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것 같고 변화가 좀 일어났어요. 한번 보시죠. 초반에는 흑이 집을 짓고 백의 세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약간 장시구단이 자책하는 건가요? 머리를 살짝 치기는 했는데요. 장시구단 원래 대국할 때 행동이 네, 많은가요? 액션이 많고 특히 약간 자책하는 표정 이런 게 많고요. 지금 네.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쪽 경계선도 달라졌습니다. 흙이 계속 야금야금 찔러 들어왔을 때 백이 한번 손을 빼면서 흙이 2점 잡고 대신 백이 상변을 차지했고요. 여기서 흙이 좀 승부수 비슷하게 이선으로 백을 차단하자라고 했을 때 백이 또 중앙을 뚫려주고 다시 여기를 이어서 바꿔치기가 됐습니다. 중앙도 백이 많이 피해를 봤지만 여기도 백이 없던 집이 지금 10집 이상 났어요.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흙집이 거의 70집은 나네요. 흙집이 70집에 이제 상변 쪽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 생각보다 미세한 흐름입니다. 백이 지금도 약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식 흑선이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조여 들어오면서 끝내기를 할 텐데 네. 여유 부릴 정도가 아닌가요? 백이 한 66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조금 두터울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를 나중에 이제 백이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 굴복시키는 것들을 생각하면 덤에 걸려 있고 흑선이에요. 그리고 흑이 얼마나 선수를 쥐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상변 쪽이나 조금이라도 득을 볼 수 있느냐. 승률 기대치 많이 그래프로는 네, 많이 기울어 있는데 네. 이게 판이 좁혀져서 그렇지 차이만 놓고 보면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정리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뜻인 것 같고요. 집차이 자체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 덤에는 걸려 있고 흙이 이제 득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이 그래프라면 득을 볼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다. 흙이 뭐 크게 득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집 차이만 세워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역전시킬 곳은 마땅치 않다. 이런 느낌이겠네요. 이대국은 집이 크게 나서 그런지 확실히 끝내기 자리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변만 정리가 되면은 뭐 이제 큰 끝내기 없이 잔 끝내기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상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는 거는 가만히 단수 치고 막더라도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고요. 붙이는 것도 역시 단수가 절대 선수라면 이렇게 막아서 별탈 없이 꽉꽉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붙이는 것도 지금 보니까 그냥 여기로 하나 단수 치고 이렇게 이으면은 뭐 별탈 없이 막을 수가 있네요. 네. 별 손해도 없이. 정리가 어려운 자리가 아니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어려운 곳 없거든요. 여기를 좀 뭐 여기도 수 날 곳은 아니고. 나중에 이수가 선수면은 끝내기는 조금 들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기에 100집이 꽤 많이 나거든요. 거의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12집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쪽이 나중에 선수가 된다면 붙여 들어가서 이렇게 단수를 치고 끊어서 조여 붙이면 이게 10집으로 줄어들어요. 100이 넉점을 잡고 다. 8집에 9집, 10집 여기 하나 따냈으니까요. 그래서 이 끝내기 수단이 나만 있지만 이거는 흙이 여기가 선수여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악수를 두고 끝내기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걱정할 뭐큰 수단은 없고요. 네. 다 뒀네요. 그러면은 상변 정리되고 하면 뭐 어려운 끝내기도 없고요. 시간을 남기고 개가를 하겠는데요, 그럴 수도 이러다가. 있겠고요. 특히 신진서 선수는 시간 별로 안 쓴 것 같거든요.
네,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됐고요. 이제 남은 곳도 얼마 없습니다. 자, 이 대국은 금방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도 자리에 안 들어왔네요. 네, 신진서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장쉬 구단은 판이 많이 정리된 상황에서 뭔가 작은 꼬투리라도 발견을 해야만 추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단순 개가로는 덤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뭔가 날카로운 득을 보는 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백이 확실히 앞서 있는 바둑이고요. 지금 이 시계에 적힌 숫자가 남아있는 시간인 거죠? 네, 보이시나요? 저는 안 보여서 잘. 뭔가 흑은 한 58분 같은데. 지금 대국 시작한 지가 이제 4시간 15분 정도 된 거죠. 10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네. 두 선수 모두 거의 2시간씩 사용하면은 2시간 50분씩 네, 그 남아있는 정도 게 네. 보통이죠. 뭔가 여기 보이는 시간으로는 신진서 구단이 한 48분 그럼 더 많이 썼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보이는데 네. 계산해보면 네, 그 비슷하게 정도 아닌가요? 그 정도인 것 같네요. 그러면 오히려 신진서 선수가 더 시간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네요. 제가 정확히 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변화될 곳이 너무 없는데요. 상변 그리고 좌중앙 좌하 뭐 이런 곳인데 그렇게 어려운 곳이 없죠. 그나마 이 지금 진행 몇 수 앞으로 돌려보면 뭔가 변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백이 타협을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흑이 까다로운 문제를 던졌는데 중앙 빵따님을 허용하면서 하변 한 점을 잡은 것이 정확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번 8강에 한국 선수가 출전한 세 판의 대국 말고도 이 중일전도 한 판 있는데요. 장해제 구단과 이야마 유타 구단의 대국입니다. 네, 그 바둑도 잠시 봤는데 역시 계속 몸싸움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두 선수 모두 전투를 선호하는 바둑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사실 격렬한 바둑보다는 균형을 맞추면서 가는 바둑이 많은데 두 선수는 초반부터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역시 기풍답게 재미있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판은 아직 뭐 승부가 어느 쪽으로 기울거나 그러진 않은 네, 거죠? 아직은 한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야마 유타 구단이 이제 장쉬 구단에게 명인전을 패한 후에 인공지능 이제 좋은 컴퓨터를 샀다고는 들었는데 네. 이야마 유타 구단도 이 본인의 바둑 철학이요. 제가 이제 뭔가 조금 까다로운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득을 보자는 거죠. 네. 당연히 이제 승부사고 그렇게 많은 타이틀을 차지했기 때문에 수많은 중요한 승부를 펼쳤지만 그 승패 외에 승부 외에 뭔가 바둑에 이제 본인만의 철학 같은 것이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그 본인 바둑의 모토가 두고 싶은 수는 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수는 어떨까? 아니면 이런 수가 있을까? 이렇게 두어도 될까?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두고 싶은 수는 둔다. 그리고 그렇게 두고 싶은 수는 두더라도 그걸로 승부할 수 있다. 꼭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그런 수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두고 싶은 수는 둔다는 것이 본인 바둑의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마 유타 구단의 바둑을 보면 독특한 감각 또는 재미있는 수들이 많이 나와요. 한중일 기사 통틀어서 아마 이야마 유타 구단의 바둑이 가장 좀 특히 정상급 기사들 가운데서는 가장 독특한 편에 속할 겁니다. 어느 대국을 하고 그 대국이 끝나도
좀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본인이 두고 싶은 수를 두고 남의 바둑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의 생각, 본인만의 철학을 바둑판 위에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본 기사들은 그 인공지능을 뒷증고로 활용을 하는 아니요, 건가요? 지금 뭐 한중일 거의 비슷합니다만 최근에는 뭐 엘프고나 릴라 이런 인공지능을 쓰고요. 이제 중국은 국가대표팀은 이제 절예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국가대표가 아닌 기사들은 뭐 그냥 개인적으로 역시 한중일 기사들 모두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또 전야제에서는 인공지능과 함께 네, 페어 대회도 열렸잖아요. 네, 아침에 좀 예리하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유창혁 구단 인터뷰가 있을 때 네. 뒤에 김채영 선수가 지나갔어요. 예리하시네요. 저 전혀 몰랐는데 어제 이제 이벤트에 참석을 했었죠. 김채영 선수는 돌바람과 함께 출전을 했고 이 중국에서는 루이 구단과 골락시가 네. 출전을 했어요. 볼락시도 상당히 강한 인공지능입니다. 아마 순위를 매긴다면 상위권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둑 스타일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인공지능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최근 바둑은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네.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제 프로 기사들 상대로 거의 50판 가까이 대국을 했는데 바둑이 이 다른 인공지능은 그냥 이기는 길을 추구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이기는 확실한 이 변화 없이 변화를 줄여가면서 이기는 쪽으로 안전하게 가나요? 추구한다면 골락시는 그 상황에서 최고의 효율, 최고의 승률, 오. 그 높은 효율과 최강의 수를 두기 때문에 바둑이 아주 적극적이고 힘이 엄청나게 세요. 오. 전투가 벌어졌다면 그냥 상대를 상대를 부러뜨려 버리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골락시 바둑을 여러 번 좀 놓아보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 그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다시피 한 잡으러 가는 수가 네. 보이면 바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그냥 잡으러 가거나 상대를 무너뜨리러 가는 스타일의 어. 바둑이라 용서가 없는 인공지능이에요. 정말 적극적이네요. 그래서인가요? 이 중국 팀이 그 이벤트 우승을 했나요? 대회에서는 우승을 했어요. 네. 루이 구단과 또 호흡이 잘 맞을 것 같네요. 기풍상. 그러네요. 이게 또 기풍이 잘 맞으면 페어 바둑은 그게 중요하죠. 자, 여기 붙여갔는데 딱 봤을 때는 뭔가 좀 까다롭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를 받는 것은 가만히 밀고 젖혀갔을 때 막기가 좀 까다로워요. 단수 쳤을 때. 있는 것은 구멍이 뚫리게 되고 이렇게 반발하는 것도 어려운 변화인데 굳이 바둑이 유리한 쪽에서 이런 변화가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바로 당한 형태거든요. 흙이 호구 칠까요? 호구 쳐서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도 백이 한 발 물러선 그림입니다. 원래는 수순을 바꿨으면 여기서 치받아야 되는데 늘어서 받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느는 수가 우선은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 치받아서 정리를 하게 되면 상변 쪽에 몇 집이라도 조금 늘어났죠. 그래도 이게 정수가 아닌가 싶네요. 집을 조금 주더라도 깔끔한 방법이네요. 네, 지금은 뭐 한 집 득 보려다가 중앙이 깨지는 것보다는 최대한 깔끔하게 막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흙이 더 이상 들어오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나가고 입구자가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상변 흙집 늘어난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오늘 대국의 마지막 좀 어려운 장면이다 보니까 네. 지금은 수 계산보다는 이렇게 모양이 정리가 됐을 때 집 계산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여기서 수익기할 것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러났을 때 계가가 어떻게 되는지 또 오른쪽으로 늘었을 때 그 다음 계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겠죠. 네. 안전한 대신 집은 좀 차이가 나니까요. 신진서 구단이 지난 2018년도 대회 6인 초청전에서 출전을 했을 때는 첫 대국에서 커제 구단에게 패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인가 더 신중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 대회 아마 꽤 욕심이 날 겁니다. 본인으로서도 뭔가를 보여주고 싶겠죠. 중요한 대회이기도 하고. 어제가 또 생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진서 구단. 프로필상 17일이 생일이더라고요. 네, 어제가 17일이었죠. 네. 네. 저는 뭐 중국 기사가 알려줘서 알았는데요. 네,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달라고 저보고 이제 중국 기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국가대표실 선수들과는 뭐 단톡방 뭐 이런 건 없는 다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과 육성군 선수들, 영재팀 선수들 생일을 다 파악해서 그날 재작년이었나요? 그날 이제 생일 축하 이제 멘트를 다 이렇게 뭐 축하한다 메시지를 하고 다들 축하해주고 했었는데 네. 네 어느 순간인가 네 어느 순간인가 다들 좀 피곤했나 봐요. 자 늘어서 받았습니다. 가장 무난하면서도 가장 상대에게 변화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수법이고요. 흙이 치받으면 가만히 늘어두어서 아마 이 정도까지는 흙이 교환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변은 한 두세 집 정도 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흙이 어딘가를 두었을 때 여기가 선수고 여기 선수고 이렇게 선수 100이 권리라고 본다면 사실 흙집이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았죠. 100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받아두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쉬 구단이 자리를 비운 상태고요. 네. 일본도 국가대표팀이라는 국가대표팀이 있기는 한데요. 이제 한국과 중국은 매일 선수들이 모여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국가대표팀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매일 모여서 훈련하는 게 전혀 아니고 그냥 1년에 한 2번 정도 두 번이요? 합숙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박 며칠 합숙 훈련. 이제 그냥 그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이 없어서 그냥 스폰을 받아서 그냥 그 정도 합숙 훈련 정도만 하고 있고 평소에는 결국은 뭐 각자 3, 4, 5 따로 연구를 하거나 또 뭐 유명 기사 연구에 참여하거나 이런 정도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도 지금 뭔가 국가대표팀의 필요성을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선수들이 모여서 훈련을 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기사들이 예전부터 결국 뭐 좀 따로 연구하고 혼자 연구하는 것을 선호하고 하다 보니까 네. 강한 기사들을 불러 모으질 못한대요. 모여라 안 간대요. 네, 내가 왜 거기 가서 매일 훈련을 하느냐. 힘이 좀 세진 건가요? 아무래도 개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 기원의 이제 관계자에게 들은 거는 뭔가 좀 구심점이 되는 기사가 나서서 그 기사가 이제 좀 실력도 있고 좀 어찌 보면은
이름도 있는 그런 기사가 나서서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그 기사는 이제 이야마 유타 구단을 감독으로 명칭이라도 바쁘지만 명칭이라도 감독으로 앉혀놓고 기사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자 이런 이 주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본 바둑도 그래서 지금 계속 좀 개혁 또는 변화의 이 물결 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상위권 기사들이 모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아래를 받쳐주는 기사들도 네, 모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 최상위권에 있는 기사들이 으쌰으쌰 모여서 하면은 신의 기사들도 따라오는데 지금은 이제 상위권 기사들이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혼자 연구하고 그냥 매일 나가서 훈련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스타일이나 또 생활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한국과 중국처럼 매일 훈련하는 시스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너무 상위권 기사들이면 약간 희생한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 수 있겠어요. 네, 그래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중앙 쪽도 끝내기 들어가는 건가요? 자, 붙여둔 것은 그 자체로도 약간 득이고요. 중앙 큰 그 백의 초반에 큰 세력이 사실 지금 보면은 한 40집 약간 넘게 났거든요. 생각보다 아주 큰 집이 나진 않았는데 대신 우하 쪽에서 조금 집으로 득을 보고 또 하변 쪽에 집이 붙고 그러니까 큰 모양이 아주 큰 집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집을 만들었고 그 큰 집과 도처의 집을 합쳐서 지금은 흑이 초반부터 바쁘게 벌어들인 실리에 충분히 지금 대항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아까 이제 당시 구단이 바둑을 정말 승부를 중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장시 구단과 이제 일본도 국가대표팀이 있고 또 이제 코치진들이 또 인류기사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뭐에서 훈련을 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다카오 신지 구단이라든지 뭐 장시 구단이 코치진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의견 충돌이 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이가 나쁜 게 아니라 장시 구단은 무조건 승부 위주의 의견을 어떤 사안이 나와도 승부가 제일이다. 다카오 신지 구단은 아무래도 일본의 이제 전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중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 기사가 회의를 하거나 하면 의견이 좀 갈린다고 해요. 뭐로 그렇게 갈리는 그러니까 뭐 훈련 건가요? 방식이 될 수도 있겠고 일본 기사들이 이제 세계 무대에 나갔을 때의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겠고 제가 일례로 장시 구단은 일본 기사들이 세계 대회 예선에 예를 들면 뭐 바이링배나 몽백카페 예전에 통합 예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픈전 거기도 나가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실력이 아직 약한데 나가면 질게 뻔한데 왜 나가느냐? 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나가라. 이길 실력이 되면 나가라. 그러다가 계속 못 나가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승부에 대한 승부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시합은 이길 수 있을 때 나가는 네, 뭐 그런 느낌일까요? 준비를 좀 완벽히 하는 걸 네.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모 일본 기사가 중국에 이제 가서 중국 현지에서 훈련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너 일본에서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느냐 하고 가는 거냐 되게 엄격한 것 같아요. 자신만의 기준이 딱 서 있고 그 기준이 엄격하게 네 그래서 승부에 대한 그런 집념, 승부에 대한 태도가 아무튼 그 바둑에 관한 모든 것을 정말 오로지 승부로 생각하는. 본인이 또 그만큼 바둑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연습 뭐 이런 걸 다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겠죠. 네.
그래도 후배들은 좀 무서워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옆에서 잠깐 들었는데도 이거 무서운데. 자, 지금 장시구단이 까다로운 수를 던졌지만 네. 백이 가만히 오른쪽으로 늘어둔 것이 가장 무난하면서도 알기 쉬운 응수였던 것 같고요. 대략 집을 한번 세보면요. 네, 일본의 장시 구단입니다. 제한 시간이 지금 39분 대 46분. 네, 오히려 신진서 구단이 더 많이 사용을 그러네요. 했네요. 네. 자, 지금 집을 대략 세어보면 네. 백 흙이 이제 쉽게 둔다면 있고 여기도 흙이 있는 데까지는 선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다 두어졌거든요. 여기 옆끝내기가 클까요? 옆끝내기 아니면 이렇게까지 볼까요?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흙집이 71, 72까지 나네요. 흙집 72 정도까지는 납니다. 아까 그림이 100도 한 66은 나고 100이 돌 차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시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 지금도 덤에 조금이라도 걸려 있고 100이 돌 차례이기 때문에 역시 흙이 역전까지는 지금 그림이 안 나오죠. 방금 보여드렸던 그림도. 지금 생각보다는 미세하지만 그 미세한 차이를 흙이 좁히기가 만만치 않은 바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백이 또 한 가지 두터운 곳이 아까 여기를 이제 느는 것은 백이 있거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게 되면 나중에 여기도 흙집이 다 줄어들거든요. 옥집에 백이 나오는 것까지 듣기 때문에 흙이 득을 보기 위해서는 뭔가 백이 불안한 곳을 찔러 가야 되는데 백이 불안한 곳이 없어요. 지금 이 바둑에서는. 차이는 미세하지만 변화될 곳이 없는 장면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끝내기가 저희가 예상한 대로 정리가 되겠는데요. 네, 뭐 어려운 끝내기가 별로 안 남아 있어서요. 네, 상변부터 정리를 합니다. 네, 이 대국은 끝내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아직 박정환 구단과 라오야너 7단의 대국은 중반전 이 중앙에 정리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대국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선수가 다시 만나서 또 한 번 대국을 치르고 있는데요. 랴오야너 선수 이 예선을 정말 빡빡하게 통과를 한 선수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선에서 꺾은 선수들 명단이 안국현, 토자시, 판팅위, 이지연, 스웨. 정말 이름만 들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선수들을 꺾고 올라왔어요.
누가 보면 세계대회. 뭐 세계대회 거의 우승하는 길을 뚫고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고 네. 지금 뭐 박정환 선수나 커제 선수와 함께 지금 동등하게 8강전에 있는 것이 뭐 납득이 되는 그 정도로 강한 선수들을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결코 이제 이름값에서 조금 밀린다고 해서 결코 뭐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자, 지금 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흙이 입구자 간 데까지 보셨는데 네. 장고 끝에 백이 이곳을 두었습니다. 이 수는 결국은 선수로 약점을 보강하겠다는 뜻이죠. 여기 끊는 수가 있었는데 받아준다면 마음 놓고 이제 하변 쪽으로 가겠다. 그러자 흙이 여길 밀어갔습니다. 이 밀어간 수는 지금 이 수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이 전체를 노리기도 하고 또 이쪽을 나중에 한 수만 투자하면 크게 끊어 잡을 수가 있죠. 두터운 곳입니다. 흙이 집으로 큰 곳을 마다하고 또 두텁게 정리를 하자고 나왔고요. 그러자 여기를 젖혀가면서 이도를 지금 보강을 하자라고 나온 상황입니다. AI의 스코어는 흙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 있기는 합니다. 네. 지금 젖힌 수는 받아달라는 뜻인데요. 받아주면은 이렇게 치받아서 선수로 살아두겠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이라면은 여기 큰 자리에 백도 오거든요. 이렇게 되고 흙이 중앙을 차지하고 이런 개가 형태가 되겠고요. 흙이 반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막으면 우선 이 석점만 살려두면 아, 백을 잡으러 가는 건가요? 네,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살려주더라도 이 석점만 잡으면은 흙은 만족이거든요. 이거는 좀 불확실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자, 제한 시간은 랴오야너 7단이 한 20분 정도, 박정환 구단이 5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까 시계를 살짝 봤거든요. 아, 시력이 좋으시네요. 저는 봐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박정환 구단의 스타일상 뭔가 반격을 지금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생각난 그림은 여기 두는 게 혹시 이렇게 두는 수도 있을까요? 여기가 만약에 백이 이렇게 받는다면 끊어버리고요. 이거는 흙의 그림이 나오거든요. 단수 치고 있고 뒤로 넘어가더라도 백이 여러 갈래로 지금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막았을 때, 자, 반발하고 막았을 때 이수가 선수로 확실히 듣느냐, 이 바꿔치기가 어떻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 그림이 흙이 우세하다면 지금 입구자로 째러 가는 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받아주는 것은 왠지 다 받아주는 건 이건 당했거든요. 여기까지 받는 거는 워낙 큰 자리가 남아 있어서요. 네. 물론 이렇게 둔다고 하더라도 뭐 나쁜 그림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거는 바로 개가 끝내기 바둑이 되겠고 이게 가능하면은 상당히 강력한 그림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막고 이렇게 막는 것보다는 늘어서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다음에 젖힌 수를 봐야 될까요? 이것도 약간 당한 느낌이라 그냥 넘어갈지 아니면 반발을 할지.
제가 간략하게 그냥 형세 판단을 잠깐 해봤더니 네. 이렇게 두어도 흙이 나쁘진 않네요. 이 그림도 흙이 나쁘지 않은 개가바둑이고요. 중앙을 잡으니까요. 네, 중앙도 잡고 상변도 사실 흙이 아까 말씀드린 상변을 막고 한 칸 뛰는 수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렇게 종반으로 가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왠지 좀 지금은 반발하고 싶기도 하고 이게 참 간질간질한 수네요. 랴오야너 찐단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반발을 할 것인지 참고 개가로 갈 것인지를 박정환 구단에게 선택권을 넘겼습니다. 자, 어딘가요? 뭔가 작점을 하긴 했는데 역시 박정환 구단이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그렇죠. 변화를 최대한 주지 않는 바둑이죠. 특히 네. 우세할 때는. 또 이렇게 했을 때 개가가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네. 다만 부분적으로는 백이 이도를 깔끔하게 수습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랴오야너 선수는 내심 좀 들여다보기를 바라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 받아주네요. 그냥 뭐 형세에 확실히 자신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가장 쉽게 받아주는 거죠, 이거는. 이러면은 여기 백이 돌아가거든요. 가장 큰 곳에. 중앙보다 있는 게 더 큰 거죠? 그러게요. 여기를 하나 선수를 하고 입구자 가면 이제 연결이긴 하거든요. 중앙은 연결인데 근데 이것은 역시 흙이 여기 돌아오면 역시 백이 집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흙이 깔끔하게 우하 쪽부터 하변까지가 정리된 것이 더 큽니다. 백이 지금 이바둑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집으로 다 벌어두고 흙이 끊을 때 결국은 여기 맛을 좀 노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깊게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두나요? 그냥 거의 맛보기인데 중앙을 끊기더라도 흙을 계속 귀찮게 하지 않으면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은 흙이 두텁고요. 그리고 그냥 지키는 것도 역시 흙이 좋습니다. 이 그림은. 벽이 어떻게 두어가도 흙이 괜찮은 그림입니다. 자, 박정환 구단과 랴오야너 7단의 월드바둑 챔피언십 8강전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2019) 월드바둑 챔피언십 8강전 박정환 구단과 중국의 랴오야너 7단입니다. 흙이 우변을 받아준 장면까지 진행이 됐고요. 반상취되는 분명 여기가 집으로는 가장 큽니다. 이제 흙이 중앙을 잡거나 여기 찔러갔을 때도 사실 받기가 좀 까다롭네요. 이렇게 다 받는 것은 많이 당했죠? 네. 좀 뭔가 기분도 그렇고 약간 쪼그라든 네. 듯한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칩하는 것은 역시 네, 여길 따내버릴 테고요.
상변을 먼저 두는 건 뭔가 이런 데 건드리는 게 이제 승부수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흑도 이제 와서는 정말 반발하겠죠. 뭔가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한 칸을 띄거나. 이렇게 따내주는 것은 붙이는 자세가 나왔을 때 흑도 자충의 형태가 있어서 쉽게 응수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한번 집을 계산을 해볼까요? 자, 가만히 있는 것이 이제 반상 최대. 여기를 흙이 다 교환을 시켜버릴 수 있다면 우선 여기는 아주 기분이 좋죠. 이렇게 해놓고 두고, 가는 게 나은 거죠? 네, 뭐 안 했다가 백이 아, 반대로 치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두고 사실 여기도 크지만 상변 맞고 한 칸 뛰는 것도 아주 두고 싶은데 우선은 여기 잡는 걸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뭐 가장 흙이 쉽게 두었다고 봤을 때는 이 정도 그림. 아, 거기 치받았네요. 그러니까 또 막아주네요. 그러면 이 교환은 백이 좀 되게 득받죠. 네. 여기 흙이 이렇게 다 교환하는 것보다는 백이 득받습니다. 박정화 구단은 상당히 좀 형세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백이 최대한 정리가 잘 됐죠. 여기도 한 5집 이상 내고 살았고 이쪽도 잡았고 흙은 여기는 손이 돌아오겠지만 중앙은 수중에 넣지만 뭔가 최강수를 두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다 받아주어도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인데 자, 그 정도로 형세가 여유가 있나요? 그냥 두텁게 두고 싶어서 받은 걸까요? 뭐 이렇게 두어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은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두면 아 또 거기 오 뭐 지금 승부수네요. 두 선수가 모두 동일하게 그냥 있는 것은 그래도 흙이 좋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박정환 선수도 그냥 여기를 바로 막아줄 리도 없고 백도 안 잊고 지금 버티는 게 두 선수 모두 아 있는 계간은 흙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오야너 일단 지금 승부수를 지금 띄운 겁니다. 좀 깊어 보이는데요. 어떨까요? 여길 두는 건 끝낼 수가 있다는 뜻이죠. 늘면 치고 내려와서 이거는 크게 뭔가 구멍이 나는 모습이고요.
결국 거의 뭐 이렇게 되면 역시 가장 쉽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가장 쉽게 처리한다면 이렇게 되더라도 뚫렸지만 여기도 엄청나게 큰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백이 중앙을 살린다면 그렇게 개가바둑이 될 수도 있겠고요. 강하게 잡으러 가는 것은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끊을 때 이렇게 차단해 가는 것은 하변도 거의 사는 형태일 뿐더러 중앙도 거의 완성의 형태입니다. 이건 쉽지 않고요. 이쪽 단수도 역시 뚫리죠. 그럼 뭐 아래로 젖혀. 이거는 부분적으로도 당했으니까요. 당한 형태라 네. 결국은 그냥 늘고 여기 가는 게 이게 워낙 커서요. 이렇게 가고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박정환 구단과 신진석 구단, 또 이 함께 8강에 진출했던 유창혁 구단의 대국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이 커제 구단을 만나서 이 내용적으로 잘 버텼는데 결과는 또 불개패를 네, 당했습니다. 아쉽지만 우선 커제 구단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이고요. 뭐 이런 제한 시간의 대국은 기록자들도 좀 피곤하겠어요. 3시간짜리 바둑은 일본은 기록자들이 교대로 하는 것을 제가 또 봤거든요. 이틀거리 바둑은 2명이서 계속 교대하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네. 3시간짜리 세계대회도 예전에 이제 후지츠베라든지 세계대회를 나가보면 교대로 2명이서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3시간씩 주어지는 바둑이라고 본다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7시간 네.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2명이서 하는 게 맞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80년대 말 그리고 제 선배 기사들은 연구생 시절에 80년대 초중반 이때까지만 해도 프로 기사 사범님들의 본선 대구를 기록하면 2판씩 동시에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3판씩, 4판씩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동시에요? 네, 동시에. 그리고 혼자서 초읽기도 뭐 2판 동시에 하기도 하고 뭐 이러다 그게 보니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제한 시간 4시간, 5시간짜리 바둑을 2판을 혼자서 책임지고 하는 거죠. 제가 그 기록자일 때 기록과 게시 이 출기를 동시에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후반 넘어갈 때 패가 계속 나오니까 나중에는 기록을 포기하고 그냥 투를 불렀거든요. 네, 예전에는 그렇게 어찌 보면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저희가 이제 연구생 생활을 했었고요. 현대인들이 좀 편하게 살고 있죠. 네. 요즘은 뭐 착수하면은 컴퓨터에 바로 입력되기도 하니까요. 네, 자동 입력 장치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고요. 자, 랴오야너 일단이 하변 쪽에 붙여간 수는 상당히 날카로운 부분적인 수법입니다. 그리고
박정환 구단이 이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는 지금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젖히는 것은 끊는 수가 마련이 돼 있고 이렇게 끊자고 하는 것도 역시 젖히면 맛이 고약합니다. 뚫으면 역시나 이렇게 누워서 하변에서 살려주게 된다면 피해가 크니까요. 네. 지금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길게 결국 가는 계산인데 베개 처리가 그래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쪽만 놓고 보면 흙을 우변 쪽으로 누르면서 선수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수들이 가능해졌고요. 네, 선택을 했는데요. 야, 적극적인데요. 이거는 자, 이렇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보여드린 변화죠. 이렇게 두고 젖히는 수. 이 이후까지 지금 박정환 선수는 자신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찌르는 수는 우선은 안 됩니다. 이거는 있고 이으면 중앙도 자충이고 하변만 놓고 보더라도 수가 잘 안 되고요. 다시 볼까요? 문제는 여기를 이었을 때가 문제고요. 있는 것은 결국 막았을 때 지금 이 사활이 못 잡는다면 흙도 엄청난 손해거든요. 사활 승부가 됐네요, 우선. 네. 이수를 둔 이상 한 점을 잡으러 가겠다는 건가요? 여기 한 점 아니면 지금 크게는 이 돌도 아직 완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림 있죠? 이렇게 두고 여길 두면 부분적으로는 하변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을 잘 보시면 여기 모양 정리를 그냥 젖힐까요? 젖히더라도 이렇게 둬야 되는 그림이고요. 이으면 받아야 됩니다. 거의 명령형으로 여기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고 끼워가면 지금 미생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박정환 구단은. 그렇지만 성공한다면 통쾌하게 대만을 잡지만 네. 이게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80%대 20%라고 해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 20%가 약간이나마 신경이 쓰이는 불안하죠. 거거든요. 그렇죠. 20%라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니까요. 네. 잡으러 가는 방법도 그러니까 지금 이수는 분명히 하변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중앙 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외길이에요. 백도 달리 두기가 만만치가 않고요. 이렇게까지는 거의 외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는 데까지. 그러면 아까 뭐 젖혔지만 치받고 나서 뭐 이렇게 되더라도 끼워서 잡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끼우고 있더라도 있는 것은 이쪽으로 파워를 해버리면 백이 위험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서 뭐 패로 버티는 이런 그림도 반상 위에 나올 수도 있어요.
박정환 선수가 보통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잡으러 가는 결단을 잘 내리지 않는 선수인데 지금은 뭔가 확신이 섰다. 여기까지는 백도 어쩔 수 없는 그림이고 네. 이렇게 됐을 때 중앙 사활로 가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해서 잡으러 가겠다라는 뜻을 지금 내비친 겁니다. 자, 이거 뭐 사활 승부고 무시무시하네요. 흑도 겁나고 백도 겁나고 저도 겁나는데요. 네. 여기까지 두는 이상 백도 손 뺄 수는 없어요. 어디 다른 데 두는 것은 그냥 꽉 막혀서 잡히면 꽤 손해를 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백도 이제는 물러날 길이 없는 것 같고요. 바로 그냥 일직선으로 대마 사활 승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몇 번 화낼 구간이 있었는데도 참고 진행시키길래 이곳에서도 그냥 네. 무난히 받아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박정현 구단이 칼을 뽑은 걸 보면 이거는 80%가 넘는다라는 판단 같아요. 이거는 뭐 거의 잡았다. 내가 평소에는 칼을 안 뽑지만 이거는 내가 잡아야 되겠다. 정말 확신이 있어서 네.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말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수거든요. 하변이 깨져버리면 집으로는 역전당하는데 그거를 이런 수를 두려면은 중앙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없이는 둘 수가 없습니다. 백도 뭐 다른 길을 지금 이제 와서 찾을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중앙 보강하는 것은 이렇게 막아두더라도 결국은 여기 다시 손이 돌아와야 되는데 중앙은 다시 흙이 하나 이런 식으로 둬놓고 역시 끊기거든요. 그러면은 하변만 꽤 보태준 셈이 됐죠. 하변은 맛이 다 사라지니까. 자, 이제 시간도 서로 많이 남지는 않았을 테고요. 네. 여기가 바로 그냥 승부가 되겠습니다. 하변에서 살아가도 이 우중앙 쪽 백돌의 사활이 걸릴 수가 있는데요. 자, 상대적으로 시간이 없는 라우야너 7단이 좀 조급해지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수익기 싸움이네요. 장기전으로 가는 길은 이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디를 두나요? 돌이 상변 어딘가에 착점을 한 것 같은데 상변에 어디가 둘 때가 있죠? 상변이요? 지금 랴오야너 선수 착점한 위치가 본인 쪽에 약간 가까운 쪽에 착점을 한 걸로 보였거든요. 아, 거길 지금 붙이는 것은 응수타진인가요?
묘한 곳을 붙였습니다. 네. 응수타진인 것 같아요. 받아주면 자체로 집으로 득이니까 집으로 벌었죠. 그러니까 다시 타협할 수도 있다. 안 받으면 여기 찝는 수 같은 맛이 좀 있습니다. 단수 쳐도 뭔가 회돌이로 돌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씌워서 버리더라도 싸바르고 이득을 취할 수가 있죠. 젖히면 무슨 뭔가 젖혀야 될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젖히면 글쎄요. 뭐 끄는 수를 통해서 좀 계속 어지럽히겠다라는 뜻일까요? 어지럽히고 이 대마 사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약간 상대가 생각지 못한 곳을 건드려 오면서 상대의 그 머릿속을 흐트려 놓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약간 질문을 계속해서 던진다고 해야 할까요? 네. 부분적인 응수는 우선은 젖혀서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느는 거는 집으로 우선 당했거든요. 상변 집 생기고 원래 흙이 한 칸 뛸 수 있는 자리를 선수로 당한 느낌이기 때문에 흙이 나중에 이쪽에 손이 돌아와서 중앙 넉점을 잡는다고 해도 집으로 그냥 눈 뜨고 당했습니다. 받는다면 젖히는 쓰고 그게 아니라면 뭔가 우변 쪽을 좀 더 겨누는 수도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잘못 두었다가 또 어떤 변화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까끌까끌하게 그냥 상대의 이 의도, 상대의 머릿속을 흐트려 놓는 수네요, 이 수는. 야우야너 7단이 참 예리한 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여길 두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수익기만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백을 하변 살려주더라도 잡으러 가서 이긴다. 근데 묘한 곳을 건드려 왔거든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지금 여기 생각하다 말고 이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네. 받을까 말까부터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받을까. 어찌 보면 야오야너 일단은 시간적으로도 하나 붙여서 상대를 고심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를 지금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젖히면 이 교환 자체가 백이 뭐 손해는 아니라고 본다면 상대의 의도, 상대의 머릿속을 흐트려 놓고 그 사이에 여기 수익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상대가 반발을 하거나 손을 빼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니까 불리한 쪽에서는 역시 새로운 변화는 반기는 입장이죠. 뭔가 이 수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 바둑 한 판을 정말 이 경기라고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상대가 바둑 외적으로도 또 이 수적으로도 좀 까다롭게 느낄 수 있을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를 찔러오는 느낌입니다. 가장 힘들 만한 수를 찾은 거죠. 네, 보통의 경우라면 상대가 여기를 두었으면 당연히 이쪽 수익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쪽 수익기를 하지만 박정은 선수가 여기를 두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도 백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변을 살리는 것은. 그런데 정말 엉뚱한 것을 물어보거든요. 박정은 선수가 이게 무슨 뜻일까부터 시작해서 일단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박정원 구단의 그런 행동으로도 약간은 좀 네. 예상치 못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받는 걸 우선으로 생각해야겠죠? 젖혀서 받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사실 젖혀서 받으면 뭐 흙이 당했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다음에 다시 단수 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받으면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런 이 대형 수상전이 됐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대형 수상전이 됐을 때 백이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림이 나오거나 할 때 조금이라도 흠집을 남겨놓거나 또는 뭐 받으면 바로 끊어서 여기 뭐 어딘가에 이제 백의 돌을 먼저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수를 결행하겠다. 그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어주면 백이 네. 득을 본 모습이니까 그때는 이제 하변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뭐 타협으로 가서 길게 집으로 가겠다라는 뜻이고 막아주면 사실 그 다음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막았을 때의 구상이 어떤 건지 손 빼고 흙이 우변을 이도를 공격하러 왔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변화를 일으키자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 서로 알 수 없는 변화가 되니까 불리한 쪽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상대에게 하나 숙제를 내준 거죠. 그 숙제에 대응하는 방법은 우선 젖히면 가장 무난해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또 참았어요. 네. 하변 싸움은 확실히 좀 자신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제는 백이 여기 못 젖힙니다. 젖히면 아까와 같은 그림이 나오고 백이 사활이 걸렸을 때 이 수가 악수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더 위험해지고 이제는 상변에서 집으로 득을 보았기 때문에 이도를 포기하고 백은 대마돌 보고 결국 여기 돌아오는 수순으로 집바둑으로 이끌고 가겠죠. 그래도 우선은 젖혀서 둘 줄 알았는데 이거는 하나 잽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젖혀요. 이건 싸움을 하겠다는 거죠? 저기를 해두고 젖히는 거는 야, 무슨 뜻이죠? 4월에는 더 불리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랴오야너 7단도 백의 사활에 자신이 있는 걸까요? 자, 일단 이곳의 진행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박정원 구단과 랴오야너 7단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